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한 지 벌써 5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명절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밝혀지면서 저에게 주어진 인생길은 또다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저도 잘못이 있지만 원인 제공을 한 남편이 제일 큰 문제였고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번 어김없이 찾아왔던 명절날, 그날도 저는 음식 준비에 한창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남편은 시부와 한창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형님네외와 동서네외는 시댁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항상 늦게 도착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시모와 음식 준비를 항상 먼저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날은 시모가 몸살이 나서 몸이 힘들다며 저에게 음식 준비를 전부 맡겼었어요.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당연히 무리가 있어서 일단 저녁 식사 때 먹을 만큼만 준비하고 나머지는 형님과 동서가 왔을 때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혼자서 음식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고 형님 내외와 동서 내외가 차가 많이 막혔는지 예상 시간보다 늦게 도착을 했어요. 이미 남편은 시부와 한 차례 술을 진탕 마셔서 뻗어버린 상태라 저 혼자 아이를 돌보면서 음식까지 준비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 시댁 식구들이 도착했을 때 저도 좀 쉬고 싶어 형님한테 사정을 좀 얘기했는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화를 내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동서, 지금 내가 놀다 왔어? 여기가 어디야? 부산이잖아. 나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부산까지 내려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런데 오자마자 나보고 음식을 하라고? 동서가 이젠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내 몰골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어디서 지금 쉬겠다는 말을 해? 나 지금 상당히 지쳐서 좀 누워야 할 것 같으니까 동서가 손에 기름 묻혔으면 마무리는 하고 나와야지. 나 오자마자 얼굴 붉히고 싶지 않으니까 웬만하면 조용히 넘어가자고. 어머, 왜 저를 쳐다보세요? 저도 어디서 살고 있는지 뻔히 알고 있잖아요. 저는 형님보다 더 먼 동두천에서 사는 거 모르세요? 저도 지금은 쉬어야겠어요. 그래요. 형수님이 좀 이해 좀 해줘요. 올해가 가장 많이 막혔던 것 같아요. 저녁은 나중에 먹어도 되니까 일단 몇 시간만 쉬었다가 나올게요. 저희 엄마 몸살 때문에 혼자 하셨다면서요?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이따가 저녁 먹고 설거지는 제가 할 테니까 형수님도 일단 들어가 좀 쉬세요. 그래도 이왕 옷 더러워진 거 음식은 끝내고 쉬어야지. 동서는 일단 하던 일 계속하고 있어. 어차피 해야 될 일이잖아. 남은 건 내가 나중에 도와주든지 할 테니까 계속 음식을 만들고 있으라고. 아이는 서방님한테 맡겨두면 되잖아. 시간도 좀 늦었는데 아이는 일찍 재우는 게 좋지 않겠어? 그래야 저녁에 마음 편히 술 한잔 하지.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럽나 해서 나와봤더니 너희들 언제 온 거냐? 멀리서 오느라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일단 들어가서 한숨 자고 나오는 게 좋지 않겠니? 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동서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음식 준비를 하라잖아요. 어머님 댁에 오는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동서는 부산에 살고 있으니까 제가 놀면서 오는 줄 알고 있나 봐요. 어머님, 몸은 괜찮으세요? 몸살기 있다면서요. 저희들 신경 쓰지 마시고 들어가 계세요. 저희가 알아서 다 할게요. 그래, 말이라도 고맙다. 그럼 짐들 풀고 둘째 며느리 너도 힘들면 쉬었다 하든지 해라.
혼자서 음식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남은 건 내가 나중에 다 하면 되니까 너도 몸살 나기 전에 관리 잘해야 된다. 늙어서 잔병치레가 많다 보니까 너희들한테 피해만 주는 것 같네.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니? 시모는 힘든 몸을 이끌며 음식을 준비하려고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형님과 동서는 좋지 않은 몸인데 주방에는 왜 들어가냐고 시모를 다시 방으로 모셨는데 이런 상황들을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아주버님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저에게 갑자기 한마디 하면서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었습니다. 오자마자 재수 씨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이게 뭐예요? 기분 좋게 내려왔는데 재수 씨가 다 망쳐버렸잖아.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오자마자 음식하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이러니 내 동생이 재수 씨를 여자로 안 보는 거지. 진심으로 사랑을 했다면 저렇게 술 퍼먹고 세상 모르고 자겠어요? 저는 저녁도 먹어야 하는데 애는 졸린지 계속 칭얼거리면서 보채고 온몸은 기름이 튀어서 찌들어져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도와달라고 부탁한 건데 이렇게까지 욕먹을 정도로 잘못을 한 거예요? 제가 한 말에 대해 기분이 나빴다 해도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부산까지 오는데 운전하느라 힘들었으니까 음식은 제가 전부 다 해야 된다는 건 너무 억지 아니에요? 도와달라고 했을 때 많이 힘들었으면 좋게 설명해 줄 수도 있는 건데 얼굴 붉히면서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 마냥 저한테 화내는 건 정말 기분 나쁘네요. 저도 지금은 아무것도 할 기분이 아니라서 이만 들어갈게요. 아유, 그만들 해라. 지금 다들 힘들어서 예민한 것 같으니까 일단 들어갔다가 눈 좀 붙이고 나오던지 아니면 내일 아침을 먹던 하면 되지. 오래간만에 얼굴 봤잖니. 시모는 아주버님을 방으로 들여보냈어요. 형님과 동서내외도 저를 노려보면서 방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왜 이런 아픔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모두들 방으로 들어가고 거실에 혼자 남겨진 저는 졸려서 보채고 있는 아이를 안은 뒤 방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거실 소파에 대자로 누워서 코골며 자고 있는 남편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모습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려 남편에게 그대로 발길질해 버렸죠. 그제서야 화들짝 놀라며 눈 뜨면서 벌떡 일어나 좌우를 살피더니 아직까지 가족들이 안 왔냐고 물어보길래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렇게 힘든 몸을 이끌어 아이를 재우고 있었는데 그날 체력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는지 저도 모르게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고 밖에서 떠드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려 뻐근한 몸을 일으키면서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너무 놀란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둘째 형님은 안 깨워도 돼요? 아까 문을 살짝 열어봤는데 아주 세상 모르고 자고 있던데 저희들만 저녁 먹는 게 마음에 걸려서요. 그런 생각 안 가져도 돼. 음식이 적은 것도 아니고 남은 거 먹으면 되는데 좀 더 쉬라고 그래. 나와봤자 얼굴만 붉히고 분위기만 안 좋아진다고. 쟤는 음식 좀 혼자 하라고 했다고 저렇게 삐져서 안 나오다가 퍼질러 자고 있니? 명절 때마다 나랑 같이 음식하다가 오늘 내가 몸살기 있다고 하니까 혼자 해야 돼서 기분이 안 좋았겠지. 부려먹을 수 있을 때 많이 시켜 먹어야지. 연기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더라. 그래도 오래간만에 방 안에서 푹 쉬다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 이제 정 붙일 일도 없고 앞으로 우리 아들만 잘 되길 응원해야지. 애 문제는 어떻게 할 거니? 이왕 말 나온 김에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어?
저도 어머님이랑 같은 생각인데요. 둘째 형님이 눈치채기 전에 서둘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일 커져서 금전적인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긴 하지. 그래서 요즘 나도 일부러 말도 잘 안 하고 사소한 걸로도 자주 싸우는 상황을 만드는데 재수 씨도 우리 집사람 성격 잘 알잖아. 웬만하면 참는 성격이라서 좀처럼 심각한 상황까지는 잘 안 오게 되더라고. 그렇다고 대놓고 일부러 시비 붙일 수도 없는 노릇이라 요즘 그게 제일 답답하지. 너희들도 얼마 전에 봐서 알겠지만 걔가 우리 집안 중에 재력이 제일 좋고 사회생활도 오래 해서 그런지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잘 알더라고. 아마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오면 훨씬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다. 대화도 잘 통하고 어른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여자 요즘 시대에 보기 힘들다. 그렇죠. 세상 모르고 퍼질러 자고 있는 동서보다야 훨씬 낫지 않겠어요? 저는 서방님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봐도 그런 여자 만나는 거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넘어오게 만들었어요? 앞으로가 정말 기대돼요. 그리고 저도 어머님이랑 같은 생각인데요. 이혼은 서두르는 게 좋겠어요. 새로 들어오게 될 예비 동서를 오래 기다리게 하는 건 오히려 안 좋은 상황들만 만들게 되니까 그 전에 하루라도 빨리 해결 봐서 재혼하는 게 좋을 거예요. 재수 씨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얼마나 힘든지 한번 봐봐라. 미꾸라지 한 마리가 한번 휘젓고 다니면 맑은 물이 진흙탕이 되어버린다잖아. 재수 씨도 마찬가지야. 우리 집안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 나도 모두의 의견에 찬성이고 내 동생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이 분위기에서 이런 말을 꺼내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지금 아니면 또 기회가 언제 올지 몰라서 하루빨리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수련 씨, 지금 임신 중이야. 5주 정도 됐고 아직 아무한테도 얘기하진 않았어. 그쪽 집안 부모님께서도 이 사실은 전혀 모르고 계셔. 뭐? 임신? 벌써 그 단계까지 간 거야? 잘했다. 정말 잘했어. 그럼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겠네. 뱃속에 아이까지 생겼으면 서로 마음이 확고하다는 거 아니야? 최대한 빨리 날짜 잡는 게 좋겠다. 물 들어올 때 놓쳐오라고. 우리 아들이 계획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세웠구나. 우리 아들 때문에 엄마가 이제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서방님, 아주 잘했어요. 솔직히 저는 임신을 시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어떤 마음인지 몰라서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성격도 이상하고 본인밖에 모르는 못 배운 동서랑 누가 살겠어요? 아주 잘한 선택이니까 서둘러 정리하고 새 출발해서 앞으로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무 생각 없이 무방비 상태로 문을 열었던 것뿐이었는데 저만 빼고 모두가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전부 알고 있었어요. 단 한 명도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고 응원을 하고 있는 모습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년간 남편 하나 믿고 걸어왔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 버렸고 남편과 바람난 여자가 뱃속에 아이까지 생겼다는 말에 온몸이 떨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복잡해진 머릿속을 정리하려 했지만 너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인지 아무것도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주방에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시댁 식구들의 대화 소리에 결국 억장이 무너져 내렸고 분노가 하늘을 찔러 그 인간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도끼를 한가득 품은 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시댁 식구들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태도가 갑자기 180도 변해버리자 시모는 아침부터 뭘 잘못 먹었냐면서 이상하게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꾸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예 말조차 섞지 않았었죠. 남편은 이런 제 모습에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는지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오더니 아침부터 뭐가 문제냐면서 얼굴을 붉히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더는 저와 함께 살고 싶지 않고 제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마음 같아선 남편의 뺨에 손을 수차례 올려버리고 싶었지만 저 혼자 아무런 준비 없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 싸우는 건 무리수라 최대한 억누르면서 무시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당신, 나랑 이혼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원하면 해줄 테니까 우리 이제 지긋지긋한 부부관계 끝내자. 당신 같은 여자랑 내 소중한 인생을 더는 허비하고 싶지 않아. 너도 좋은 남자 만나서 다시 새 출발하면 되잖아. 요즘 애 있어도 충분히 재혼할 수 있어. 어차피 하루는 당신이 키울 거 아니야? 진짜 포기각서 원하면 해줄 테니까 우리 관계 조용하게 정리하는 게 어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잘못된 방법이면 바로 잡을 줄도 알아야지. 우리는 첫 단추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더는 좋아질 수가 없어. 당신도 그걸 원해서 아침부터 집안 분위기를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내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을 듣고 싶어서 온갖 상처되는 말을 퍼붓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쩌지? 나는 아직 이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든. 네가 뭘 원해서 나랑 이혼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내 가정 깨기 싫고 끝까지 버틸 거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나한테 뭘 숨기는 거라도 있는 거니? 그게 아니라면 이혼 얘기까지 나올 이유가 없잖아.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당신 가족이 한 행동을 봐봐. 어제 힘들게 음식 만들어 놨는데 나는 깨우지도 않고 본인들 입으로만 다 들어가고 아침부터 또 음식 준비하라고 하면 내 기분이 좋겠어? 내 입으로 이런 걸 말해야 이해가 되는 거니? 그리고 주방에서 기름 냄새 맡으면서 힘들게 음식하고 있으면 당신이 애 좀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버님이랑 둘이서 술 진탕 마셔놓고 애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있는데 화가 안 나겠어? 당신이 하는 행동을 보면 더는 같이 살고 싶어 하는 거 같지가 않아. 그래서 이혼하자는 거니? 당신한테 남아있는 감정이 조금도 없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그걸 원해서 이혼하자는 거고 당신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 못 배운 당신이랑 같이 살 이유 전혀 없잖아. 내가 살면서 배울 만한 점이 하나도 없어. 인생 허비할 바에 최대한 빨리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는 걸로 하자. 너 바람 피웠지? 솔직하게 얘기해봐. 나 몰래 바람 피우고 있던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면 왜 이렇게 이혼에 집착하는 건데? 서둘러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거니? 솔직하게 얘기 좀 해봐. 이혼을 원한다면 당신 입으로 내가 납득이 갈 수 있게 말을 해줘야 받아들일 거 아니야? 이유가 뭔데 그래? 너희들 아침부터 싸우는 거니? 얼굴 붉히지 말고 나와서 밥 먹자. 명절날 어른들 앞에서 안 좋은 모습 보여주는 거 아니다. 그리고 며느리, 너 나 좀 잠깐 보자. 시모는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뒷마당으로 불렀어요. 저도 시모한테 그동안 쌓였던 게 많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불만들을 털어놓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모와 단둘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잠깐의 침묵이 흐르더니 갑자기 시모가
제 뺨에 손을 올렸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얼굴이 얼얼했고 시모의 돌발 행동에 저도 참을 만큼 참았던 터라 시모의 뺨에 손을 올리려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형님과 동서가 저를 부르며 걸어왔습니다. 동서, 방금 뭐 하려고 그랬어? 방금 어머님 얼굴에 손을 올리려고 했던 거야?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그건 아니지. 어머님이 오죽 화가 났으면 동서 얼굴에 손을 올렸겠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집안 전체가 동서랑 서방님이 이혼하길 원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고집 부릴 거야? 서로가 안 맞는데 억지로 살아가면 뭐해? 둘이 알아서 할 문제이지만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서 얘기하는 거니까 좋게 받아들이고 하루빨리 정리해. 이제 그만 서방님과 정리하고 서로 갈 길 가는 게 좋지 않겠어? 모두가 그걸 원하고 있어. 동서 자체가 싫다는데 억지로 버텨봤자 결국 상처밖에 안 남는다고. 둘째 형님이 고졸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두뇌 회전이 느린 거예요? 첫째 형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다시 설명해 줄까요? 내 아들과 정리해라. 그리고 서로 각자 갈 길 가는 거다. 안 그럼 계속 이런 일만 반복이 되니까 이번 명절 끝나는 대로 바로 서류에 도장 찍도록 해. 도저히 안 되겠네요. 방법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뭐가 무서운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원래 못 배운 사람일수록 무식해서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드는 거 몰라? 저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 나 몰래 다른 여자 만나서 임신까지 시키는 바람에 하루빨리 정리시키고 싶은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어제 전부 다 듣고 있었어. 그 여자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도 알고 그 사람 핸드폰 뒤져서 집 주소까지 전부 다 알아냈다고. 당연히 면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전부 확인했지. 그쪽 집안에서는 임신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며? 나를 버리고 새 출발을 하면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뱃속에 있는 아이 무사히 출산하게 놔줄 것 같냐고.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알면서 다들 뭘 잘했다고 나를 이딴 식으로 대해? 지금 내 눈앞에 배는 거 하나도 없어. 절대로 이혼 안 해줄 거고 저 인간 같지도 않은 놈과 평생 붙어 살 거니까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고. 이 시간 이후로 나는 이 집안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뭐야? 너 다 알고 있었던 거니? 그래서 이혼 안 해주겠다고?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갈 길 가는 걸로 하자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그럼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던지요. 원하는 걸 가지려면 희생도 필요한 법 아니겠어요? 이대로 조용히 저 인간을 절대로 놔줄 생각은 없어요. 시모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원하는 걸 말하라고 하길래 저는 법적 소송에 들어갈 거라고 정신적인 피해와 방금 시모가 제 얼굴에 손을 올린 부분에 대해 처벌받길 원한다면서 등을 돌리려 하자 시모가 저를 돌려 세웠고 돈을 원하면 위자료를 줄 수 있으니 법원까지 가지 말고 좋게 해결하자면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시모가 저를 설득하기 시작하자 옆에서 형님과 동서도 같이 거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끝나는 다음 날 제가 원하는 요구 조건에 대해 얘기했고 시모와 형님 동서는 말도 안 된다면서 본인들도 피해자라며 요구 조건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며느리감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방금 싫다고 한 거예요? 그럼 그냥 법적 처벌 가던가요. 남편이 어떤 놈인지 만천하에 알리고 회사 생활에까지 지장을 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누가 잃을 게 더 많겠어요? 좀 전에 제가 분명 말했을 텐데요. 지금 저는
눈에 뵈는 게 없다고요. 그렇다고 그 많은 돈을 다음날 어떻게 준비하니? 방법이 이것 말곤 전혀 없는 거야? 아니면 위자료를 좀 더 낮춰주든가? 3억은 너무 큰 금액이잖아. 3억이 크다고요? 제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와서 무상으로 노동을 한 게 10년이에요. 그 세월에 비하면 현저하게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놈은 자기가 원하는 여자 만나서 아이까지 낳아 행복하게 살 텐데 저는 버려지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그만큼 저도 그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도 3억은 무리야. 둘 사이 문제를 왜 내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건데? 나는 눈에 흙이 들어와도 동서가 원하는 대로 절대로 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1억씩 달라는 건데 제가 그 큰 돈이 어디 있겠어요? 어머님, 그냥 법적 소송하면 안 돼요? 말이 되는 걸 요구해야죠. 내가 지금 그 사람과의 이혼 문제 때문에 위자료로 3억 요구한 줄 알아요? 그 돈에는 더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는 걸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건데. 저도 깔끔하게 이혼하고 싶고 2번 다시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당한 만큼 저도 제대로 한번 터트려줘야 하지 않겠어요? 어머님이랑 형님, 그리고 동서가 숨기고 있는 거 나도 다 알고 있거든. 셋만 비밀로 한다고 해서 듣는 기가 없을 것 같아? 주위에 얼마나 많은 눈이 있는지 전혀 모르나 본데 가족들만 속인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지. 내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분명 찔리는 게 있을 텐데 지금 집안에 있는 남자들 다 불러 모을까? 제 말이 끝나는 순간 시모와 형님 동서는 사색이 된 얼굴로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저와 남편의 문제도 심각했지만 또 다른 건 더 큰 문제가 있었죠. 그걸 저는 전부 목격했었고 집안 남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입 한번 뻐끗하면 집안 전체가 풍비박산 나는 건 순식간이었기 때문에 본인들도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는지 모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 이후 다음날 제 통장에 3억의 돈이 들어왔습니다. 돈을 받고 난 저는 남편과 합의 이혼으로 재산 분할을 한 뒤에 조용히 이혼 정리를 했어요.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있는 듯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입이 찢어질 정도로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난 뒤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한 행동에 대해 많이 당황했는지 약속이 틀리다고 화를 내면서 얼굴 보고 얘기하길 원하고 있었어요. 이미 도장 찍었고 이제 얼굴 볼 일도 없는데 뭐하러 만나요? 그냥 전화통화로 해요. 제가 지금 많이 바빠서 용건만 간단히 하세요. 나랑 약속했던 거랑 틀리잖아.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우리 세아가 임신한 거 알면서 왜 상간소송을 한 건데? 당장 취소해라. 3억 줬으면 됐잖아.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사람과 조용히 이혼을 하겠다는 조건과 남자들 술 가득으로 취해서 세상 모르고 잘 때 어머님이 형님이랑 동서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술집에서 2차 가고 외간 남자들과 잠자리까지 한 거에 대해 입 다물겠다고 3억을 요구한 거지 상간녀에 대해 얘기한 적은 없었는데요. 이 문제로 지금 그쪽 집안에서 꽤 심각해진 것 같은데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될까? 임신 사실까지 알아서 최대한 몸조심 해야 되는데 유산이라도 하면 어떡하니? 그것까지 제가 사정을 봐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당신이 지금 그 여자를 걱정할 게 아니라 당신 집안 남자들 분위기를 살피는 게 좋지 않겠어요? 형님이랑 동서가 저번에 만난 외간 남자를 못 잊었는지 부산에서 몇 번 얼굴을 봤다는 게 제 귀에 들어왔거든요.
부산 동네 작은 거 알면서 생각 없이 행동한 건 저도 어떻게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당신도 한 번 만나서 즐겼으면 됐지. 그새를 또 못 참고 일을 저질러요? 남 걱정하지 말고 당신 본인부터 걱정하는 게 좋을 텐데요. 깨진 항아리에서 여기저기 물이 새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막으려면 상당히 골치 섰겠네요. 저는 입 꾹 닫고 살겠습니다. 시모는 제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결국 시모와 형님 동서는 외간 남자를 만난 거에 대해 걸려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정대로 상간녀에게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아내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한바탕 난리를 치길래 그동안 받았던 상처와 시모에게 뺨을 허용했던 그 아픔을 그대로 남편의 뺨에 사정없이 올려쳐 돌려주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분노를 터뜨렸고 놀란 남편은 급하게 도망친 이후 2번 다시 저희 집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본인들이나 잘할 것이지 제일 쓰레기였던 그 인간들이 저지른 행동들이 결국 집안을 풍비박산나게 만들어 버렸죠. 시모와 형님 동서가 외간 남자를 만난 거에 대해 몰래 무명으로 증거물을 퀵으로 보냈었고 그걸 받은 남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집안 식구들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본인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잘못을 덮으려고 저한테 입막음용으로 건네준 3억은 이미 받기 전부터 영상으로 각서를 만들어 놨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도 없었고 돌려달라는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저만 정상이었지 그 집안 사람들은 전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저는 제 딸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듣게 된 소식으론 상간녀 뱃속에 있던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만남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죠. 그 인간들이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더 힘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삶에는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저희 부모님 가게를 찾아온 시댁 집안의 행동들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했다 해도 지킬 건 지켜줘야 되는 건데 철판이 두꺼운 건지 상식 이하의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게 되면서 정말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좋은 미래는 보이지가 않아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제 결정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발달은 결혼식이 끝나고 남편과 신혼여행을 다녀온 이후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하면서 부모님 가게로 출근을 했던 저는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제가 없는 동안 시모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너무 놀라 당황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난 뒤 다음날 시모가 꽤 많은 사람들을 모셔왔었는데 한참 동안 식사를 하신 뒤 돌아가실 때 결제를 안 하고 그냥 가시려 하길래 계산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봤었는데 시모의 한마디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엄마의 말에 너무 화가 났었어요. 무조건 결제 금액을 달라고 하다가 괜히 얼굴 붉혀져서 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라도 할까봐 결혼 초에 그런 일들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엄마는 시모가 외상이라는 한마디에 일단 그냥 넘어갔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엄마의 말을 듣자마자
시모가 아닌 남편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고, 결제 금액에 대해서는 시모가 바로 지불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최대한 좋게 대화로 풀어 나갔습니다. 남편 또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듣게 돼서 많이 놀랐는지 곧바로 시모에게 연락을 취해 엄마 계좌로 돈을 보내주게 하겠다고 껄끄러운 상황을 최대한 빨리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과 전화 통화를 끊고 몇 시간 뒤에 시모에게 전화가 와서 돈을 보내주셨는지 알고 받았는데 제 기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시모가 상당히 흥분한 목소리로 저에게 화를 냈어요. 이유를 알지 못했던 저는 왜 화를 내시는 건지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왜 화를 내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너 제정신이니? 내 아들한테 전화해서 돈을 달라고 했었다며? 어떤 상황이었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돈을 달라고 해? 너 결혼식 때 자리에 참석해줬던 분들이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식사 자리를 만들었던 건데 얼마 나오지도 않았으면서 가족끼리 돈을 받겠다는 말이 나오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정없이 행동하는 거야? 너는 투자라고는 생각 안 해봤니? 내가 그 사람들을 데려갔을 때 나중에 개인적으로 따로 식당을 찾아갈 거란 생각은 안 해본 거냐고. 내가 다 다리를 놔주고 너희 식당이 잘 될 수 있게 노력한 건 감사하지 않은 거지? 너 우리 집으로 지금 당장 올라오거라. 그날 느낀 건 시모는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희가 시모에게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무작정 사람들을 데려와서 부모님 한우 식당에서 거의 100만 원 정도의 소고기를 드셔놓고 돈을 한 푼도 내지 않으셨다는 건 상식 이하의 행동이었어요. 저희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열을 올리신 시모가 당장 시댁으로 오라고 하셨을 때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상황을 악화시킬 필요가 없는데 왜 일을 크게 만드시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저 먼저 부모님 식당에서 일찍 나와 퇴근한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가게 되었고 현관문에 발을 들이자마자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셨어요. 저도 그런 시모의 모습에 화가 났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서로 얼굴 붉히는 건 좋지 않은 상황으로 더 끌고 가는 거라 최대한 침착하게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시모를 마주보며 자리에 앉아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다시 여쭤봤습니다. 얼마나 나오지도 않은 금액 가지고 서로 얼굴을 붉혀야 되겠니? 너희들 결혼식 축하해주러 오신 분들이라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베풀 수 있는 거잖아. 아유, 그건 엄마 생각이죠. 사전에 장인 장모님께 동의를 구하신 것도 아니고 연락 한 통 없이 무작정 찾아가셔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셨으면 식사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불하시는 게 맞는 거죠. 식사 다 끝내시고 가족이니까 외상이라고 말 한마디 척 뱉은 뒤에 그냥 가버리면 얼마나 난감하시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가 장모님 식당에 가셨을 때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주셨겠어요. 웬만하면 좋게 해결해 주시지. 진짜 이러실 거예요? 안 써도는 얼마 되지도 않은 거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지. 굳이 그걸 얘기해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사돈도 참 생각이 없으시구만. 너도 시애미가 고기 좀 먹고 싶어서 간 건데 가족 우대로 음식을 그냥 제공해줘도 되는 거잖아. 꼭 돈을 받아야 되겠어? 시애미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할지 생각은 안 해봤니?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 초대를 하신 것도 아니고 사전에 얘기가 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러니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일을 크게 만들 상황도 아닌데 웬만하면 좋게 해결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 가지고 너무하다고요. 그 얼마 되지도 않은 금액, 저희는 식당 운영하는데 차질이 많이 생겨요.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때 따로 초대해 드릴 테니 이번에 드셨던 금액에 대해서는 결제 부탁드릴게요. 저도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이런 말씀 드리는 거 너무 불편해요. 아가씨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면서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옆에서 어머님한테 한마디라도 해주지 그랬어요. 아니, 제가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엄마랑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음식값은 당연히 안 받을 줄 알았죠. 새언니야말로 가족끼리 이런 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게 더 문제 아니에요? 저였으면 다음에 또 오라고 웃으면서 보내드렸을 것 같은데 몇 푼 되지도 않는 금액으로 저희 엄마한테 전화한 새언니가 더 이상해요. 더 이상 대화를 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계속해서 음식값을 달라고 말하는 제가 오히려 더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상대 자체를 안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집으로 들어온 저는 남편과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당신은 이 사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앞으로 또다시 똑같은 일이 안 생길 거란 보장이 없잖아. 내가 봤을 때 어머님은 또 우리 식당 오셔서 무상으로 음식을 드시고 가실 것 같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당신도 지금 이런 상황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 나도 어머님 앞에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최대한 조용히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당신 어머님 일이니까 앞으론 당신이 처리를 해주는 게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같아. 이번 어머님이 드시고 간 음식값은 내 계좌로 보내줘. 만약 이후에 또다시 이런 식으로 행동하신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당신이 결제를 해주길 바래. 불만 있으면 당신 어머님한테 가서 직접 처리해. 나도 이런 일로 힘 빼고 싶지 않아.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도 웬만하면 좋게 넘어가려 했었는데 뭘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시모와 신우의 행동에 화가 많이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입 아프게 시모에게 음식값을 달라고 하는 것보다 남편한테 직접 달라고 하는 게 빠를 것 같아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은 제 계좌로 시모가 지인들을 몰고 와 드신 음식값을 대신 지불하게 되면서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한동안 조용하게 지나가는 듯 했어요. 시모와 안 좋은 감정이 이미 오고 간 상태라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시모의 행동 때문에 실망을 많이 하셔서 좋은 감정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였어요. 그런데 2주 정도가 지났을 때 또다시 시모가 연락 한 통 없이 30명 정도 되는 인원을 몰고 오셨고 술판까지 벌이면서 저희 가족에게 불안감을 조성했어요. 또다시 음식만 드시고 그냥 가시게 될까봐 걱정이 한가득이었고 몇 시간 뒤 시모가 모시고 온 손님들이 전부 빠져나가자 시모도 그 뒤를 따라 식당에서 나가시려 하길래 카운터를 지키고 있던 저는 술에 취한 시모에게 음식값을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봤어요.
시모는 동공이 풀려선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가족은 언제나 무료 아니냐면서 무작정 나가려 하셨어요. 이미 술도 만땅으로 취하셔서 대화 자체가 되지 않을 것 같아 더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과 식당을 마무리한 뒤 집으로 돌아와 남편한테 시모가 다녀갔다고 설명하고 음식값을 돌려받았어요. 괜히 얼굴 붉히면서 손을 내미는 것보다 남편한테 돈을 받는 게 너무 편했어요. 감정 소모할 필요도 없이 서로 상처도 안 받아도 되니 다음에도 또 오신다 해도 그게 상관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제가 조용히 있자 또 저희 식당에 오셔서 음식을 무상으로 드시고 가셔도 아무 말 하지 못한다고 착각을 하셨는지 매주 30명 정도 되는 많은 지인분들을 지속적으로 몰고 오셔서 저희 식당의 음식을 거덜냈어요. 저는 시모가 식사를 하시고 가시면 바로 음식값에 대한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남편한테 보냈고 이 일이 반복이 되자 남편도 점점 신경이 예민해지기 시작했죠. 본인의 통장에 돈이 거의 바닥이 났는지 저에게 통장을 보여주었고 다음번에 왔을 땐 시모를 돌려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음식값을 대신 지불해주는 건 더 이상 힘들 것 같다고 난처해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시모의 행동이 나중에 집안에 엄청난 불화를 만들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더 이상 받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전화 통화를 했을 때 같은 의견을 주셔서 다음번에 오실 때는 시모를 받지 않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돈을 따로 관리를 하고는 있었지만 저희 부부의 돈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있는 행동은 아니었었죠. 이런 문제가 지속이 되다 보면 결국 남편과 저도 서로 등을 돌리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건 당연한 거라 여기서 멈춰야만 했어요. 그래서 주말에 남편이 저희 가게에서 일을 도와주기로 했었고 시모가 오게 되면 같이 시모를 돌려보낼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시모는 주말에 상당히 많은 지인들을 몰고 왔어요. 거기에 더해 신우까지 함께 와선 자리를 잡으려고 들어오길래 제가 그 앞을 막아섰고 남편도 옆에서 따로 얘기 좀 하자며 많은 사람들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시모와 신우는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많이 당황했는지 얼굴이 붉어져서는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갑자기 왜 앞길을 막아서는 거야? 배가죽이 등에 달라붙을 정도로 많이 허기지니까 빨리 비켜라. 사람들 기다리는 거 안 보이니? 엄마, 이제 작작 좀 해요, 진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아들 거지 되겠어요. 엄마가 그동안 장모님 식당에서 드신 음식값이 얼마나 나왔을 줄 아세요?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되는 건데? 가족끼리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아껴서 천년만년 살게? 베풀면 나중에 폐가 돼서 돌아간다는 거 모르니? 아예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당장 비켜라. 오늘도 한 30명 데려왔는데 우리가 평소에 자리 잡았던 곳으로 안내해주면 될 거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해라. 아니요. 더는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세요. 봐드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 사람 돈으로 음식값 채우는 거 더는 못할 짓 같거든요. 저희가 부부인데 이 사람이 저한테 어머님이 드신 음식값 대신 내줘봤자 의미가 없는 행동이잖아요. 매주 모임 끝나면 오시는데 이제는 아예 당연시하게 생각하셔서 여기에서 멈추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동의하셨거든요. 그러니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이 사람이 저한테 지금까지 얼마를 결제해줬는지 듣게 되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어머님이 드신 음식값만 1,200만 원이 나왔어요. 아무리 소고기 무한리필 집이라고 해도 30명 꽉 채워서 이것저것 시키니 한 번 왔다 가면 100만 원은 넘게 나왔었다고요. 서로 얼굴 붉히기 싫어서 이 사람한테 억지를 부렸었는데 저처럼 안 좋은 감정을 계속 만드는 것보다 이 방법이 그나마 좋을 것 같아 결정하긴 했었지만 한두 번 드시고 끝나실 줄 알았거든요. 매주 찾아오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더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만 돌아가 주세요. 뭐라고? 방금 1,200만 원을 내 아들이 음식값으로 결제했다고 그랬니? 너는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고 난리야? 나는 가족이니까 당연하게 공짜로 음식을 제공받을 생각이었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한 거니? 당장 그 돈 다시 내 아들한테 돌려줘라. 너는 시애미가 밥 한 끼 하겠다는데 그 돈을 내 아들한테 받아? 그럼 음식값 1,200만 원 어머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제해 주시던가요? 그럴 생각 없으시면 그만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2번 다시 저희 식당 오지 마세요. 어머, 새언니. 정말 말 웃기게 한다. 어떻게 가족끼리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너무 인정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왔는데 오늘은 들여보내주세요. 뭘 들어가? 너라도 옆에서 엄마를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 말 하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아주 한두 끝도 없이 식당을 거덜내려 하고 있어. 둘이서만 식당에 와서 음식을 먹는 거면 이해라도 하지. 어떻게 저 많은 분들을 매주 모시고 와서 돈도 내지 않고 무상으로 음식을 먹으려 들어. 무료 봉사하려고 식당을 운영하는 줄 아세요?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도 이제 지쳤고 더는 음식값 내줄 돈도 없다고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엄마 때문에 저는 이 사람과도 문제가 생겼어요. 차라리 인연 끊고 사는 게 속 편하죠. 요즘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라고요. 당장 돌아들 가세요. 새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너무하네. 우리 오빠 데려간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평생 결혼 못할 거 구제해 줬더니만 엄마 몰래 음식값까지 전부 받고 있었어요? 그 돈 다시 우리 오빠한테 돌려주세요. 엄마, 오늘 새언니가 오빠한테 돈 안 주면 우리 오늘 식당 영업 못하게 아주 여기에서 드러누워 버려요. 개념이 없는 신우의 막말에 어이가 없어 남편한테 당장 돌려보내라고 하자 시모가 뒤에서 데려온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더니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고 시모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자 더 큰 목소리로 화를 내며 무작정 식당으로 들어오려 하길래 제가 시모를 막아서며 들어가지 못하게 몸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그 순간 신우가 자기 엄마 난처하게 만들었다고 저에게 달려들더니 제 뺨을 손으로 올려 쳤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대처를 하지 못했고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게 되자 버릇없는 신우의 멱살을 잡아 양뺨에 손을 사정없이 휘둘러 버렸어요.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시모가 놀라서는 제 머리채를 잡았고 남편이 중간에서 말리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져 버리게 되었죠. 제 선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부모님께 절대로 나오시지 말라고 했었는데 비명소리가 들리게 되자 더는 참을 수가 없으셨는지 식당 문 앞으로 달려 나오시더니 엄마는 저를 건드렸다고 시모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사정없이 좌우로 흔들어 버렸어요. 결국 이 일로 인해 경찰까지 출동해 심각해진 상황을 정리했고 문제를 제기한 시모에게 저희 부모님은 고소를 진행하셨어요. 먼저 원인 제공을 한 시모는 불리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는지 남편과 대화를 시도했어요. 양가 집안 법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보다 웬만하면 서로 좋게 합의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가 사돈한테 잘 좀 얘기해봐라. 엄마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니? 사돈 어른이 지금 나를 영업방해죄랑 기물파손으로 고소를 진행한다는데 너는 엄마가 감옥에 들어가 징역살이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면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냈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전부 자초한 일인데 왜 저한테 얘기하시는 건데요? 그래도 네가 말 좀 잘해주면 사돈 어른이 고소를 취할 수도 있을 테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데 동네 창피하게 일을 꼭 크게 만들어야 되겠어? 돈도 어차피 내 아들한테 다 받았으면 그냥 넘어가도 되잖아.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는 시애미 입에 들어가는 고기가 그렇게 꼴배기 싫던? 모든 절차에 맞게 제대로 행동을 하셨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어머님이 일을 크게 만드셨으면서 왜 선처를 바라시는 거예요? 저희 아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봐줄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법적인 처벌 달게 받으시고 앞으로는 생각 없는 행동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여기 더 있을 거야? 여보, 내가 이런 말 당신한테 한다는 거 정말 염치 없지만 그래도 내가 그동안 우리 엄마랑 동생이 먹었던 음식값 전부 다 지불했잖아. 지금까지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만큼은 나도 해야 될 말은 하는 게 좋겠어. 우리 관계가 아무래도 오래 지속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엄마랑 벌써 좋지 않은 감정을 결혼 초부터 가지게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도 장인 장모님 얼굴 뵙는 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어. 우리 관계는 여기에서 정리하는 게 더 이상 서로에 대한 상처를 받지 않을 최선의 방법일 것 같아. 당신도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면 우리 엄마 얼굴 안 보고 살 텐데 나는 그래도 엄마 자식으로서 옆에 있어드려야 자식된 도리지 않겠어?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해서 미안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남편이 시모가 보는 앞에서 저와의 부부 생활을 그만 끝내야 될 것 같다며 어두운 얼굴로 힘겹게 말하고 있는데 옆에서 시모는 옳은 선택을 했다고 저희가 서둘러 이혼하기를 바랬어요. 자기 자식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도 모르는 시모가 너무 한심해서 저희 부모님께 절대로 선처를 베풀어 주지 말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결국 시모와 신우의 상식 이하의 행동으로 인해 남편과 저는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고 저희 부부의 생활은 6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징역을 살 만한 일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영업 방해와 기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꿔왔던 제 계획과는 전혀 다른 전개로 흘러가게 되면서 그 인간들과의 악연도 끝이 났지만 이 문제로 인해 남편의 신변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 버렸어요. 저도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더 이상 부부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는데 전 남편도 저와 행복하게 잘 살아갈 줄 알았지만 현실은 상상했던 거와 전혀 다른 전개로 흘러가 버렸다는 거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었는지 매일같이 술에 취해 살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 남편이 저보다 더 상처가 컸었는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지금 현재 깨어나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병실을 찾아갔을 때 전 남편은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내 아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너는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나 봐. 아주 때깔이 좋아졌네. 내 아들 어떻게 할 거니? 네가 책임져라. 이게 제 탓이라고요? 당신이 쓸데없는 행동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심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만신창이가 돼야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제 탓을 하는 것 보면 아직도 먼 것 같네요.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나야 정신을 차리실 거예요? 독해도 이렇게까지 독한 사람 처음 봤어요. 사람들 데리고 가서 밥 몇 번 먹었다고? 그걸 내 아들한테 청구한 너도 잘못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좋은 마음으로 베풀면 이런 상황까지 왔겠냐고? 그럼 그때 그 많은 사람들 데려와서 음식 맛있게 드신 뒤 저희 식당이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고 음식값 시원하게 결제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누가 잘못했을 것 같은데요? 한두 푼이면 저희가 말도 안 하죠. 식당이 휘청거릴 정도로 무상으로 많은 음식을 드셔놓고 식당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식재료와 고기를 사드려야 한다고요. 장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전혀 모르겠죠. 이 사람이 오죽했으면 당신 입에 들어갔던 음식값을 대신 내주겠다고 했겠냐고요.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술도 못하는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술을 먹고 운전을 했겠어요. 깨어나지 못하면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음식값에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당신 자식보다 공짜 음식이 더 중요한 거냐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시몬은 자기 아들이 혼수 상태로 깨어나지도 못하는 상태인데 정신을 못 차렸는지 음식값에 대한 미련을 끝까지 버리지 못했어요. 병실에서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으려 하자 전 시부가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그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그제서야 쥐죽은 듯 가만히 계셨네요. 전 시모나 신우나 둘 다 똑같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뉘우치기보단 저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니 가족을 잘못 만나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전 남편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야 그제서야 정신을 차릴까요? 비록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 집안에서 일찍 발을 뺀 건 정말 잘한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그 인간들과 두 번 다시 엮일 일은 없겠지만 전 남편이 하루빨리 정신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집안 사람들 때문에 한 사람이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늘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이혼장 날리고 남편과 갈라서게 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확실히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그만큼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남편과 부부 생활을 이어간 지 5년 차가 넘어가면서 그래도 제가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결정적일 때만큼은
누구보다 제 편에 서서 얘기해 줄 거라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뱉은 한마디는 모든 걸 산산조각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몇 달 전에 정신적으로 저에게 많은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엄마가 건강상 문제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태어나자마자 아빠를 잃은 것도 마음이 아픈데 엄마마저도 곁을 떠나시니 그 충격은 너무 크게 다가왔었죠. 아빠는 일을 하시다가 엄마 출산 소식에 제 얼굴을 보려고 급하게 오시던 도중 사고로 제 얼굴도 못 보시고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엄마는 제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항상 입이 닳도록 약속을 하셨는데 병이란 엄마의 의지로는 이겨낼 수 없다는 걸 두 눈으로 보게 되었고 저에게 하셨던 약속은 결국 지키지 못하셨습니다. 요즘 의료 기술이 많이 좋아졌다곤 하지만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눈앞에서 전부 지켜보고 있었어요. 대장암 사기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단계였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절망적인 말을 들었을 때 저 또한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엄마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한마디 하시곤 제 손을 놓으셨고 남은 인생을 엄마 없이 외롭게 살아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장례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시모가 저를 위로해주고 싶다며 시댁 식구들을 데리고 집에 오셨는데 말로는 위로라고 하셨지만 시모는 다른 목적으로 오셨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엄마가 세상을 떠나신 뒤 남겨진 아파트를 정리해야 되는데 언제 또 알아보신 건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던 부동산 시세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더 늦어지기 전에 처분하라고 계속 보채셨습니다. 괜찮냐는 한마디 하시고 본론으로 들어가신 시모의 눈빛은 욕심이 가득했어요. 사돈 사시던 집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6억이었는데 지금 10억을 뛴 거 아니? 부동산 거래 보니까 몇 개 매물 나왔던 거 바로 팔렸더만. 어차피 그 집 처분할 건데 뜸들일 필요가 뭐가 있니? 부동산 시장이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시세가 떨어지기 전에 처분해야지. 아파트도 연식이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임대 아파트도 아니고 메이커 아파트라서 거래율도 좋더구만. 내가 물어봤는데 10억이 최대 맥심일 것 같다고, 더 이상 오를 일은 없을 것 같다고 하더라. 지금이 최대치라고 말이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서둘러 처분하는 게 어떻겠니? 저는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리가 되지 않아서 좀 더 신중히 생각해 보려고요. 그래도 엄마가 남기고 떠나신 유산인데 바로 처분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영양가 없는 말이나 들으려고 여기까지 달려온 줄 아니? 한두 푼도 아니고 4억이 공돈으로 생기는데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 집 서둘러 처분하고 4억은 내 통장에 넣어주면 딱 좋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다. 이런 말을 내 입으로 꼭 해야 되겠니? 네가 먼저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알아서 넣어주면 얼마나 좋아. 아파트 시세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처분하고 내가 말한 대로 해주면 딱 좋을 것 같다. 같이 먹고 살아야 좋지 않겠어? 말로는 저를 위로해 주신다고 오셨지만 어머님 목적은 저희 엄마 아파트 처분 때문에 오신 거였네요. 4억의 시세 차익이 발생하니까 그 돈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싶으셨던 거였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처분할 마음 없으니까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그만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말만 가족이지. 결국 돈 얘기 나오면 등 돌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에휴, 그만 포기하세요.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공돈으로 생기게 될 사업 그거 노후자금으로 좀 쓰고 싶어서 어렵게 말을 꺼냈으면 시미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지.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어떻게 싫다고 딱 잘라 말을 할 수가 있어? 너는 사돈 재산 그대로 가져가는데 우리도 옆에서 도움 좀 받고 싶어서 찾아왔으면 좋은 마음으로 사업 주겠다고 할 수 있잖아. 내가 이런 며느리를 지금까지 옆에 끼고 있었다는 게 너무 실망스럽다. 앞으로 시집살이가 두렵지 않나 봐. 당신답지 않게 갑자기 왜 그래? 우리 엄마가 많이 놀라셨잖아. 꼴랑 사업 때문에 가족들과 등 질 거야? 그동안 엄마가 당신을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 아주 잘 알지. 내가 왜 그걸 모르겠어. 일 시키기 전날에 항상 전화하셨잖아. 매번 명절 때마다 다음날 음식해야 되니까 쓸데없이 나가서 사고라도 나면 안 된다고 집 밖으로 아예 나가지도 못하게 하시잖아. 저번 명절 때 당신 생각 안 나? 잠깐 마트 가서 필요한 물건 샀다가 전화하셔서 어디냐고 하시길래 잠깐 동네 마트 왔다고 했다가 노발대발 하셔서 난리 났던 거 기억 안 나? 나를 아껴주시는 게 아니라 어머님은 나를 일 시키는데 차질이 생기면 안 되니까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신 거라고. 그런데 나를 아낀 거라고? 더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저희 엄마 세상 떠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오늘은 네가 너무 흥분한 것 같으니까 일단 돌아가도록 하마. 어차피 공돈인데 의미 있게 쓰면 좋으니까 했던 말이다. 나중에 다시 얼굴 보고 얘기하자. 시모는 제 눈치를 보시면서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가셨지만 화가 가라앉지 않아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어떤 상태인지 뻔히 알면서 편을 들어주기보다 시모의 말을 거들었다는 거에 너무 실망을 했어요. 남편은 시댁 식구들을 배웅해 준 뒤 다시 돌아와서는 저를 보며 무섭게 화를 내기 시작했죠. 당신 우리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사업 그까짓 돈 얼마나 된다고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어?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다시 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장모님 집 처분하고 남은 차액 4억 노후자금으로 드리겠다고 말씀드려. 평생 얼굴 붉히면서 살 거야? 그 돈이 당신 집안 돈이야? 말하는 게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거 우리 엄마 집이야. 그리고 나에게 남겨진 유산이라고. 그래서 지금 집안 분위기를 더 심각하게 만들겠다는 거야? 엄마가 저렇게까지 화내시는 것 보면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 이번 기회에 우리 엄마한테 점수 따면 얼마나 좋아? 하루 이틀 얼굴 볼 사이도 아닌데 웬만하면 해달라는 대로 좀 해주고 좋은 관계 유지하면 좋잖아. 어려운 거 아닌데 쪼잔하게 자꾸 이럴래? 같이 살면서 항상 느끼고 있었던 건데 당신은 내 입장에서는 단 한 번도 편을 들어주지 않더라. 이번에도 다를 건 전혀 없었고 당신한테 정말 많은 실망을 했어. 우리 결혼 생활한 지 5년이고 우리 사이에서 태어난 지우는 이제 3살이야.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부부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당신이랑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해. 내가 지금까지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닌데
항상 돌아오는 건 이런 대우였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 엄마 유산인데 어머님이 본인 것 마냥 당연하게 달라고 하면 당신이 옆에서 차단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나에 대해서는 조금도 알아주려 하지 않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 더는 대화하고 싶지 않아. 한동안 우리 엄마가 사시던 집에 있을 테니까 우리 관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보자. 어차피 장모님 아파트 처분하면 당신한테 떨어지는 돈도 많은데 시세 차익으로 얻게 될 사업 그거 우리 부모님 노후 자금으로 좀 달라는 건데 그거 싫어서 우리 부부 관계에까지 문제가 생기게 만든 당신도 잘한 거 하나 없어. 그 돈 세상 떠날 때도 가지고 갈 거냐? 이렇게 각자 지낼 바엔 차라리 그냥 이혼하는 게 낫지. 남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저와 이혼하길 원하고 있었어요. 더는 대화 자체를 섞고 싶지 않아 제 딸을 데리고 엄마가 살고 계셨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저에 대한 분노를 쉬지 않고 문자를 보내면서 풀고 있었어요. 그동안 살면서 실망도 많이 했지만 그날 제가 겪었던 남편의 모습은 정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살고 계셨던 집에서 며칠간 머무르며 남편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시모에게 4억을 준다 해서 대우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남은 돈을 시모는 더 얻어내기 위해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할 테고 결국 또 다른 문제거리가 생기게 될 건 뻔했기 때문에 한 푼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5년간 결혼 생활하면서 항상 느끼고 있었던 건 시모가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을 때만 잘해주는 척 하시고 평소에는 제 얼굴만 보셔도 괄시하셨으면서 시모가 원하는 걸 얻으려 할 때만 저를 이용했던 모습을 지금까지 봐왔었기 때문에 어떠한 도움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엄마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조금의 연락도 없게 되자 남편과 시모는 아파트 시세가 떨어질까봐 불안했는지 이번에는 양손 가득 선물을 사가지고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내가 얼마 전에 너무 생각만 앞선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얼굴 좀 보려고 다시 왔다. 사돈이 세상을 떠나서 요 근래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거 먹고 기운 좀 차려라. 장어즙인데 이게 기력 회복하는 데는 특효라더라. 유명한 곳에서 진하게 내린 거니까 한 포만 먹어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다. 당신을 위해 나도 선물 하나 준비했어. 엄마가 주신 장어즙부터 일단 먹어봐. 그러고 나서 내가 가지고 온 선물 보여줄게. 기대해도 좋을 거야. 나 지금 먹고 싶은 생각 별로 없으니까 용건만 간단히 해줬으면 좋겠어. 갑자기 이러는 거 더 부담스럽고 적응 안 돼. 그래, 알았어. 그럼 지금 보여줄게. 이거 봐봐. 엄청 귀엽지? 우리 둘째 가지는 거 어때? 하나는 외롭다고. 둘째도 가지길 원했었잖아. 내 입장은 하나라도 잘 키우자는 거였지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둘째 계획도 세울 테니까 그만 기분 풀고 집으로 돌아가자. 언제까지 여기서 지낼 건데? 계속 이렇게 지낼 건 아니지? 우리 관계에 문제가 생겼는데 둘째가 무슨 소용이야? 지금은 지우 하나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당신이 육아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데 둘째까지 낳으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둘째를 가지자고 했던 건 지우 낳고 1년 뒤였어. 그때까지만 해도 당신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굳이 둘째까지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앞으로 우리와 함께 지내는 동안 얼굴 붉힐 일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서로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신경 써준다면 분명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다. 네가 잠깐 주춤하고 있는 동안 벌써 부동산 시세가 1,000만 원이나 떨어진 거 아니? 서둘러 처분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떨어지게 될 거다. 오죽했으면 내가 너한테 장어집까지 내려서 찾아왔겠니? 내 아들이 베네 쪼고리까지 사와서 네가 원하는 아이까지 가지겠다는 말까지 했겠냐고. 앞으로 더 떨어질 게 눈에 보이는데 분위기 탔을 때 빨리 처분하고 빠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굴러 들어온 돈을 왜 다 걷어 차려 하는 건데? 이 집은 제가 어렸을 적부터 엄마와 함께 있던 공간이었으니까요. 정말 많은 추억이 담겨 있는 곳을 처분하면 이 집에 다시 들어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돈도 중요하지만 저는 엄마와 함께 있던 세월의 흔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집 처분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왜 이렇게 앞뒤가 꽉 막혔어? 그 추억 때문에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날려먹겠다고? 너 정말 이기적이구나. 애도 생각해야지. 앞으로 애한테 들어가는 돈도 얼마나 많은데 추억 그거 하나 때문에 거저 들어온 돈을 걷어 차버리겠다는 거야? 안 되겠다. 정말 이러다가 시세 차이가 얻지도 못하겠다. 이거 놓으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싫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집이 어머님 것도 아닌데 왜 마음대로 하려는 건데요? 이거 놓으시라고요. 시모는 제 팔을 끌어당기면서 집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부동산 시세가 1,000만 원 떨어졌다고 당장 처분해야 된다면서 저를 끌고 부동산에 가려고 했죠. 제가 싫다고 발버둥을 치자 시모 혼자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는지 남편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저는 남편에 의해 몸이 들려 버렸어요.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난리를 치면서 발로 남편의 얼굴을 내리쳤고 제 발 뒤꿈치에 얼굴을 맞게 된 남편은 바닥을 뒹굴면서 고통스러운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가 곧장 핸드폰을 들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시모도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며 신고해보라고 제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패대기를 쳤습니다. 그렇게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자 주민분들이 신고를 했는지 경찰들이 왔고 그제서야 상황이 마무리가 될 수 있었어요. 시모는 끝까지 저에게 달려들면서 가만두지 않겠다며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그 자리에서 남편과 이혼을 하겠다며 확실하게 못을 박았어요. 남편은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라면서 코를 부여잡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또한 저에게 사과를 하려는 마음보단 아파트 시세가 조금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찾아오신 거였죠. 이미 너무 큰 실망과 상처를 받았던 저는 남편과의 이혼을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소송을 걸어서라도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서류를 준비한 뒤에 집으로 돌아가 남편한테 이혼 통보를 하려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온몸이 떨려왔어요. 문을 완전하게 닫지 않아 틈 사이로 들리던 대화 소리는 상상 이상으로 저에게 상처를 안겨 주었네요. 이러다 아파트 시세가
계속 떨어져서 제대로 된 수익도 받지 못할까봐 내 속이 요즘 말이 아니다. 올랐을 때 처분해야지. 걔는 왜 이렇게 애가 답답한 거니? 그러니까요. 저도 요즘 느끼는 건데, 제가 왜 저런 여자랑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좋게 얘기하면 알아먹어야지. 그깟 추억이 뭐라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가서 확 엎어버릴까요? 지우 엄마가 이혼을 결심한 것 같은데, 장모님 집은 저희 공동재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분할 같은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진 걸로 분해를 해야 돼서 결국 손해는 저만 보게 된다고요. 다른 좋은 방법 없을까요? 왜 없어? 형은 나보다 몇 년이나 더 살았으면서 아직까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래서 장남 역할 할 수 있겠어?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면 결정적일 때 움직여야 된다고. 어차피 형수님, 이제 남은 가족은 한 명도 없잖아? 친척도 없는데 누가 형수님을 찾겠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아직도 이해 못해? 아, 형이 형수를 처리하라는 말이잖아. 우리 집안을 위해 그 정도는 할 수가 있잖아. 어차피 형수한테 돈 한 푼 받지 못할 거면 사람을 시키든 아니면 형이 조용히 처리하면 되는 거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대화는 평생 무덤까지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형수가 세상 떠나면 우리 가족한테 떨어지는 돈이 10억이 되는 건데 그걸 생각해야지. 원래 계획이 형수가 아파트 처분하면서 시세 차익으로 생긴 4억을 나 결혼할 때 신혼집 마련해 주려고 했던 거였잖아. 그런데 대놓고 신혼집 하나 해주려 한다면 주지 않을까봐 우리 부모님 노후자금이라고 조금은 불쌍한 척해서 설득시키려 했는데 씨알도 안 먹혀서 결국 여기까지 온 거면 형도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말대로 형수님 처리해. 그리고 형도 다른 여자 만나서 새 출발하는 거야. 어때? 좋은 생각이지? 그럼 지우는 아직 3살밖에 안 됐는데 엄마 없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건데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내 자식이잖아. 바로 결정은 못 내릴 것 같다. 아이요, 그렇게 마음이 물러 터져서 큰일을 할 수가 있겠어? 네가 장남이면 가족을 위해 희생을 할 줄도 알아야지. 걔야 내가 알아서 고아원에 보내도록 하마. 새 출발하는데 애가 걸림돌이 되어서야 되겠어? 요즘 누가 애 딸린 남자를 만나겠어? 눈 딱 감고 사고 한 번만 내도록 하자. 그럼 우리 가족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다. 이대로 이혼하면 재산 분할하고 우리한테 위자료 청구하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 쟤는 혼자지만 우리는 딸린 입이 몇 개니? 너희 엄마 말이 맞다. 그렇게 하는 게 우리 가족을 살리는 길이야. 막내 아들 신혼집 하나 마련해주고 남은 돈으로 여유 있게 생활하면 얼마나 좋니?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여행 좀 다니면서 남은 인생 살아가고 싶구나. 우리 큰아들이 엄마 아빠 소원 들어줄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으마. 인생은 한 번뿐이야. 알았어요. 제가 짊어질게요. 눈 딱 감고 사고 한 번 내면 되는 거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그거 하나 못하겠어요? 10억이 바로 앞에 있는데 한번 해보죠. 저희가 세운 계획이 순조롭게 되기 위해 짠 한번 할까요? 그동안 제대로 된 효도 한번 못 해드렸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서 효도해 드릴게요.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 방금 뭘 어떻게 한다고? 교통사고로 나를 세상 떠나게 하고
우리 엄마가 남겨주신 유산을 너희들이 먹겠다는 거야?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일을 저지를 생각을 다 하는 거지? 진짜 역겹다 못해 토할 것 같다. 당신은 나랑 함께한 5년의 세월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그리고 우리 지우를 고아원에 보내겠다는데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수긍할 수가 있어? 내가 오늘 너희들의 대화를 듣지 못했다면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날 뻔했었네. 가까이 오지 마. 지금 내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거든? 내 몸에 조금이라도 손대는 순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잖아. 아, 진짜 되는 거 하나 없네. 형,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경찰들 오기 전에 빨리 처리하는 게 좋겠어.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버려. 그냥 단순 사고였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 뭐? 지유를 안고 있는데 어떻게 그래? 당신이 그냥 우리 엄마한테 아파트 처분하고 4억 줬으면 이런 일도 안 생겼잖아. 좋게 해결하자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을 때 서둘러 처분했으면 얼마나 좋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한테 4억 넘겨라. 그럼 모든 게 해결된다니까. 아, 형, 뭐하고 있어? 이러다 경찰 오면 우리만 더 불리해진다고.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밀면 끝인 거라고. 우리 가족을 생각해. 형은 우리 집안 가장이잖아.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잖아. 당신 정말 미쳤어? 내 품에 지우를 안고 있는 거 안 보여? 정말 날 여기서 밀어낼 생각인 거야?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칠 거냐고! 남편은 이미 이성을 잃었는지 제 말은 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에게 천천히 걸어오던 남편은 저를 밀어붙이기 시작했고, 복도식 아파트 특성상 비명을 지르면 옆집 분들이 도움을 주실 거라 생각해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도와달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흥분해서 제 품에 안겨있던 아이와 저를 강하게 들어 올리려 했어요. 안간힘을 쓰자 남편 혼자서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는지 시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제가 몸이 들려서 아이와 함께 난간에 들어 올려지는 순간 주민분들이 달려와 남편과 시동생을 제압했고, 뒤이어 경찰들이 남편과 시동생을 연행했습니다. 하마터면 저와 제 아이는 2번 다시 세상의 빛을 볼 수 없게 될 뻔했었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정신이 나간 상태로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아이와 제가 떨어지지 않으려 온 힘을 다 짜내서 그런지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았어요. 힘겹게 고개를 들어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시모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거실에 있는 시모에게 걸어갔어요. 그리고 2 모자가 웃고 떠들며 먹던 술상을 엎어버린 뒤 효도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될 남편한테 받으라며 시모 얼굴에 이혼장을 사정없이 날렸습니다. 시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저는 뒤돌아 연행이 되고 있는 남편과 시동생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남편과 시동생을 상대로 법적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일단 징역을 살게 하고 싶긴 한데 제가 그 인간들이 나눈 대화 녹음과 저를 해하려 했다는 모든 상황이 전부 인정이 되었지만 직접적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징역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기 힘들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합의 보는 식으로 끝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며
그 인간들에게 벌을 줄 수 없다는 말에 지금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와 아이가 떨어졌어야 처벌이 가능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요즘 제일 불안한 건 그 인간들이 저에 대한 분노로 또다시 해를 가할까봐 걱정에 잠도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까 생각 중입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가 내린 결정이 제일 현명한 방법 같아요. 돈 때문에 절대로 해선 안 될 짓을 저지르려 했던 그 인간들이 2번 안 그럴 거란 보장은 없기 때문에 피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다시는 그 인간들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돈 때문에 집안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으셨나요? 저도 이번이 처음 겪게 된 일이라 아직까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루빨리 모든 걸 털어버리고 새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돈 때문에 불화가 생기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